만들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행복해요 노래를 불렀죠. 근데 이 노래를 보면 정말 이 노래를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래 제가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사실 췌장암 3기 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수술 받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고 이럴 때 정말 걷지 못하고 또 고통스러워 할 때 제가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노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그죠? 말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뭐 한 거라고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네, 그런 하나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살아있어서 행복하죠? 네, 옆에 계신 분 있으니까 행복하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저는 오늘 건강 한번 만들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선교지에서 만난 당뇨병 환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뇨 무슨 발이에요? 당뇨발의 환자잖아요. 사실 당뇨발 환자는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제가 이 2015년 9월 22일에 이 환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어려 선교사로 필리핀에서 8년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각양 학생을 환자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이 만난 이 당뇨병 환자는 사실 음식을 만들어서 이 동네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게 샌들을 신면서 유리 파편에 그 샌들이 이렇게 상처가 난 것이 시작해가지고 이 다리 이렇게 상처가 난 상태인데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발이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그 악취는 말로 이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사진을 찍고 제가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다가 이 환자를 좀 치료하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느냐 뷰티풀 하트에다가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분 좀 치료 좀 해주려고. 그럼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이분에 대한 모금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500명이 동의를 해야만 모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명이 일주일 만에 이 수술을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 운동이 되고 한국에서는 이 사람 빨리 초청하기 위해서 빨리 필리핀에서 여권을 만들어서 보내면 비자를 받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비자를 신청해도 여권을 신청해도 여권이 나오는 것이 한 달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계속 빨리 왜 지금 수술 비용까지 지금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분을 초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선교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발이 정말 이 으무득득하게 이렇게 청소를 다 썩어져 간 상태인데 혈당을 재보니까 혈당이 360이 나오는 거예요. 혈당이 360이 나오고 이런 상태로 계속 안에서 농들이 분출되는 겁니다. 분출되기를 이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3살이 차기 시작하면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분이 통증을 느낀다는 게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발치료 하면서 여러분 통증 느끼시잖아요. 아니 나는 죽어도 못하겠어. 나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 통증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발치료 하면서 당뇨병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 사람 선생님 난 제발 고통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막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치료하면서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이분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하면 통증을 느끼시냐. 여러분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도 이분이 여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발이 이제 점점점 굳어져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음식 조절해서 혈당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일주일에 제가 2번씩 체크를 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말라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만 2개월 만에 그분을 만든 9월 22일 만에 11월 21일에 완벽하게 100%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이제 치료하면서 이 숟가루와 아마시와 이 전분을 해서 8시간만 이걸 갈아 붙였습니다.
갈아붙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딱 2달 만에 완벽하게 나은 사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지 않고 그때까지 여건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용도의 자금들은 별도로 써있는 그런 하나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분입니다. 바로 이분. 근데 이 사위가 제가 사는 선교지에 일주일에 2번씩 한 7, 8km를 데려와서 체크업을 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만 2개월 만에 낳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으로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필리핀의 병원에서도 이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진단이 났지만 만 2개월 만에 이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정말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선교사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여러분 병들지 않고 싶죠, 그죠? 병들지 않으면 뭐 하지 말라? 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병들지 않으면 안식을 하지 말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면 뭐해? 여러분 실천해야지.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시작. 알면 뭐해? 제가 알면 뭐해 하면 여러분 실천해야지입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옆에 계신 분 보고 친구야 실천하자 이렇게 해보세요. 친구야 실천하자. 사실은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비방의 첫 번째가 간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에 어떤 음식물 조합도 먹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10장 17절에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이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쉬운 말 성경에는 힘을 얻으려고 제때에 먹고 마시는 나라여 내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요? 같은 목소리로 시작.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근데 원칙은 가혹하지만 우리가 교통법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혹합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그냥 교통법규를 안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 보장이 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정말 거지가 병든 거지의 집이에요. 거지의 집.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무덤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시. 우리는 모두가 무덤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죽고 나는 안 죽는다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무덤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무덤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기계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거룩하게 제정된 법칙이 있는데 만일 준수되기만 한다면 질병과 요절에서 인간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 또 한번 인간 가족이 이제까지 겪어왔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기관의 법칙에 의하여 무지함으로 그들 자신이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건강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그리고 끈기 있게 자신들을 갈결나게 찢는 일을 한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상하고 쇠약해지면 의사를 불러 죽을 지경으로 뭘 먹는다? 약을 먹는다. 여러분 약들을요. 제가 마을회관 봉사를 하면서 건강 걱정을 해보면 보통 약을 하루에 한 주먹씩 먹어요. 죽을 지경으로 약을 먹으면 죽을 지경으로.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좀 더 가로했다면 충분히 시험을 해요. 그 원칙에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다 확인해서 치료하면 될 텐데 무조건 어디 아프면 가서 약 먹는 그 완전히 그런 하나의 중독이 걸렸어. 현대의학의 중독이 걸려가지고
여기 보면 많은 질병의 경우 최선의 요법, 많은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최선의 요법은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며 가로한 소화기관으로 하여금 쉴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 3일간 과일만 먹음으로써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신 노동자들이 보통에서 표계 경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감기 환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감기를 약을 안 드리고 낫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약을 먹어도 감기가 안 낫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 두 달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 여러분들 약 먹는다고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안 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떠한 감기도 낫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네. 두 사람이 대답 안 해서 이거 얘기 안 하려고. 알고 싶죠? 네. 사실은 밤 10시가 돼서 밤 10시부터 물을 마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푹 자고 아침 금식, 점심도 금식하는 물까지 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밥을 먹되 밥하고 마른 반찬이랑 같이 밥을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목이 마르고 물을 먹고 싶어집니다. 그때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실컷 드시면 어떠한 감기도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밤 10시부터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물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속의 모든 물기를 말리기 때문에 위장은 완전히 닳아져 있어서 어떠한 음식이더라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재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밥하고 마른 반찬 아니면 밥하고 간장 아니면 제일 좋은 것은 현미밥과 간장을 같이 그냥 꼭꼭 한 50번 60번씩 씹으면 밥이 얼마나 달콤하십니까? 아침 금식했지 점심 금식했지 그 밥이 정말 꿀맛입니다. 꿀맛. 그런데 그거는 물까지 안 먹었으니까 몸이 확 달아져 있어서 밥을 두 그릇을 먹어도 배부른 걸 몰라. 그러니까 물기 없이 밥을 먹으면 우리의 호흡이 단식호흡이 돼요. 단절호흡이 돼가 이게 굉장히 소화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2시간이 지나면 목이 말라서 물이 그리워서 못 견뎌. 그때 물을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실컷 막 한 잔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떠한 감기도 다 낫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신 오늘 팁으로 보너스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정말 감기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뇌를 맑게 해야 됩니다. 위장이 막히면 두뇌도 막힌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잔치집에 갈 때 우리 저 집에 가서 코가 삐뚤어지게 먹자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 가식을 하게 되면 코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코 삐뚤어지는 분들은 삐뚤어지는 쪽에 다리가 깁니다. 가식을 하지 아니하면 코가 삐뚤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카이로프라틱을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져보니까 다리가 삐뚤어진 쪽이 반드시 코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콧대가 똑바로 든 것이 정말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건강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콧대가 똑바른지를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위장이 막히면 두뇌가 막힌다는 말은 부절제하게 분별 없이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분별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부절제가 정말 술 마시는 것이 부절제가 아니라 아무런 때나 먹는 부절제하게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저녁에 전기가 없다면 해만 지면 자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전기가 있어가지고 1시, 2시도 안 자. 그건 그 고장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침하고 점심만 먹기 때문에 저녁에는 여기 봉사 끝나고 집에 가서 어제도 8시를 했는데 잤어. 푹 자고 나면 2, 3시 되면 잠이 딱 깨. 아주 청년처럼 활력을 가지고 딱 잠을 깹니다. 그때 이제 이거 준비하고 또 말씀 보고 읽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가루하고 정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들을 먹게 된다면 위장이 막히면 두뇌도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얘기요. 부절제하게 분별 없이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분별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예, 사람들이
부절제 하는 사람은 인내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술 마시는 것만이 부절제가 아니다. 부절제하게 먹는 죄, 즉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또한 너무 양분이 많으면서도 건강에 좋지 못하는 것을 먹는 것은 소화기관에 건전한 작용을 파괴하고 두뇌에 영향을 미친다. 판단력의 지장을 초래하고 합리적이고 침착하며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못하게 한다. 금방 먹었는데 배가 막 남산같이 부르는데 또 뭐가 되니까 그것도 죽을 줄도 모르고 그걸 먹어.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절제하게 먹는 것은, 그래서 가식은 가로보다 해롭다. 여기 보면 위장에가 관심을 덜 두면 덜 둘수록 보다 더 유익하다. 만일 음식이 그대를 해하지는 않을까 하고 계속 염려하면 확실히 그것은 그대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그대의 염려를 잊어버려라. 즐거운 어떤 것을 생각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음식 갖다 놓았을 때 이 음식 먹으면 꼭 체할 것 같아. 그럼 체해요 안 체해요? 체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사품을 매일 받는데 그 하사품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체할 일이 없어요. 예? 아이고 이거 반찬이라고 했어. 이렇게 하투둥 거리지 말고 이 반찬이 이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그것을 기르고 요리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밥상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뭐 하면서 먹자? 감사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투정 부리고 막 안심을 품고 이거 먹으면 나는 위장이 안 좋은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면 그대의 생각과 염려를 버리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분에게 얘기해요.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자신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할 없죠. 여기 뭐 하라고 얘기 보니까요? 꼭꼭 여러분 밥 먹는데 여러분 몇 분 걸리세요? 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천천히. 저는요 여기 천천히 먹어라 철저하게 씹어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는 음식의 양에 달려있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음식을 먹어서 좀 힘을 잃고 활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음식 먹는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충분히 여러분 입속에 오래오래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장 안에는 씹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경쟁을 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빨리 먹어도 15분, 20분 정도. 네? 저희는 집에 모래시계가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딱 갖다 놓고 그 모래시계가 다 내려갈 때까지, 왜냐하면 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씹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만 위장에는 딱 넘어가는 순간에는 없습니다. 자, 이것을 잘 천천히 먹으려면 여기 보면은 한국인이 이게 식사를 보면은 5분에서 10분 먹는 몇 퍼센트가 44.9%고 10분에서 15분이 36%고 15분에서 먹는 게 10% 미만이 10%. 여러분 건강하려면 음식을 어떻게 하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 씹지 말고 음식 씹지. 사람들이 음식은 안 찍고 꼭 사람을 씹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소가 있는데요. 소는 위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소는 위장이 4개예요. 4개. 사실 소가 풀만 먹고도 포동포동 500kg의 살을 만드는 것은 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씹기 때문에. 씹으려고 되새김질하니 이 소는요 하루에 3만 번 12시간을 씹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밥은 빨리 먹고 정말 사람들만 씹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하려면 음식물을 꼭 씹으셔야 돼요. 그 씹는 이가 없어서 이빨이라도 만드셔서 정말 씹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밥 먹고 나면 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위장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식탁을 뭐하라?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을 씹는 데 보면 여러분 씹으려면 음식을 좀 푹을 끓이지 마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니 그래서 밥을 씹으려면 뭐 하라고요? 다음 따라하면서 시작. 밥을 먼저 입에 넣고 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찬 넣고 씹으면은 오래오래 구울 수 있는데 밥 먹고 반찬 넣고 밥 먹으면 이게 진공으로 막 쑥쑥 들어가기 때문에 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밥을 먼저 입에 넣고 꼭 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반찬을 넣고 꼭 씹은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 오래 먹을 수 있는데 이 씹는 방법을 여러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유익이 있어요. 씹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유익은 그 음식이 얼마나 먹는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입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저지른다. 천천히 씹어라 그리하여 침이 음식에 섞일 기회를 허락하라. 식사와 함께 물이 위에 많이 들어갈수록 음식은 소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물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장은 그 국물을 다 짜낸 다음에 소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국물로 인해서 무엇이 망가지는가 하면 콩팥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나쁜 병이 투숙하는 질병입니다. 그 사람들 아주 분명히 식사에 국물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기름진 국물 식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콩팥이 망가집니다. 저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몸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국물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빨리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국물 음식을 적게 먹고 거의 안 먹다든지 음식을 꼭꼭 씹는 사람은 몇 개월 이내 여러분의 몸이 자동적으로 슬림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을 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밥 따로 뭐 하라고요? 물 따로 물 따로. 밥 따로 물 따로. 이런 방법도 굉장히 건강을 지킵니다. 이 제가 요리한 밥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게 3년간 요리한 밥상인데요. 3년간 요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췌장암 수술한 이후에 저희 식구한테 저는 당신이 내게 30년간 요리해줄게. 나는 앞으로 당신에게 30년간 요리해줄 거다. 목에 들어오지 마라. 사실 이래서 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먹는 음식은 절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매번 다른 식탁을 만듭니다. 사실 이렇게 나올 때만 못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모든 요리는 제 차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맛있게 차리죠, 그죠? 예?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배운 책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을 통해서 이 음식을 배워서 이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음식을 만드는. 바로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풍성한 채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췌장암 3기 수술했는데 무슨 약 먹느냐?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가지가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뭐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 육식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식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채식으로만 오늘날 정말 저 몸무게가 36kg 이하던 게 지금 현재 43kg까지 체중이 올라갔고 전혀 암이 없는 혈액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가시가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데 모든 영양소들을 뭐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식만 가지고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육식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먹는 것으로 건강을 정진시킨다. 건강한 사람들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어떻게 먹어야 된다? 풍성하게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음식을 꼭꼭 씹어 먹자.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다시 한번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우리 모두 실천해서 건강합시다. 네. 또 내일 이어서 이 말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도 건강한 몸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